본격적인 조정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실적 시즌을 앞둔 성장통일까요? 뭔가 시장이 좀 침체된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증시에 대한 날카롭고 심도 있는 시선을 통해서 투자의 시선을 환기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장희성의 마켓 A2G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침체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네. 8주 연속 나스닥이 랠리를 달렸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9주 만에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고리를 좀 살펴보면 뭐 FOMC도 잘 넘겼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악재성 분위기는 딱히 발견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정확히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난주에 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한 1.5% 내외 하락이 있었어요. 목요일 네네. 하루만 오르고 뭐 물론 월요일이 휴장이었습니다만 이제 뭐 내렸고 이제 어제도 그러니까요. 이제 간밤에도 네.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많이 올랐죠. 뭐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그게 있었던 첫 건데. 번째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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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원인을 찾는 분도 있는데 뭐 금리를 2번 올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사실 뭐 FOMC랑 뭐 얘기가 전혀 다른 건 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다른 금융시장은 그 변동이 없었거든요.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율 시장이라든지. 그 비트코인도 요즘 계속 좋다고. 그렇죠. 네. 뭐 물론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만 예, ETF를 그렇죠. 승인해주는. 그리고 또 이제 뭐 CME 페드와치토레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전혀 뭐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네네. 일단 많이 오른 부분이 뭐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이게 상승의 끝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이제 뭐 조정을 바꿔 가야죠. 아무리 그렇죠. 많이 오르는 예, 기업도. 예. 그래서 조정을 한번 바꿔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8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시장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또 네. 금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혹시라도 조정이 좀 깊어지고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올라왔던 종목들 특히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거의 뭐 시장을 주도를 했고 캐리를 했잖아요. 네네. 그 종목들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0% 이상 오른 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요. 엔비디아가 거의 3배 올랐고요. 네네. 테슬라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어제 간밤에도 가장 이제 큰 조정을 좀 보였고, 그렇죠. 예, 뭐 얼마든지 뭐 팔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IB들이 그 목표 의견을 좀 하향하고 있죠. 4번이나 연속으로 하향이 됐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목표 주가는 올리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이제 뭐 못 따라간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어. 목표 주가는 올리는데 이제 목표 의견은 이제 뭐 매수해서 중립으로 이렇게 하향을 한 건데 뭐 이제 너무 늦습니다. 주가가 더 빨랐던 거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과연 그들의 의견을 다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게 지금 월가가 특히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의 상승이 불편하다. 예.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 미국 시장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1조 달러가 넘었는데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해요. 1조 달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겠죠.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연초만 해도요. 올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좀 안 좋게 봤습니까? 1월 달에. 뭐 다 비관적으로 예, 봤죠. 그쵸, 그쵸. AI가 모든 걸 바꿔놨지만 예. 그걸 빠르게 포지션을 바꾸지 못했던 기관들은 지금 상승이 불편하고 오히려 이거 뭐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올라 해서 공매도를 쳐놨던 곳들은 또 지금 손실이 막대하겠죠. 뭐 거의 예. 손실 규모만 1천억 달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의 하향을 좀 같이 맞물리고 있지만 재밌는 거는 이 공매도 포지션들은요.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네. 뭐 손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쇼커버라고 해서 더 상승 촉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아,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공매도도 생각해야 되고 공매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쇼커버까지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정을 받아야 될 때 그냥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쪽에서 이제 추가 기축이 되면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주겠죠. 왜 그러냐면 시장은요.
금리 동결을 얘기하면 벌써 이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묶어두고 싶은 게 굉장히 큽니다. 예. 인상을 자꾸 얘기해야 적어도 시장이 동결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파월 의장이요. FOMC 직후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 의회 발언에서도요. 약간 퇴론을 열어놨습니다. 뭔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계속. 뭐 올린다고는 하지만 네. 어차피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FOMC 직후에는 7월에 라이브 미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결정을 아직 안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의회 발언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보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경우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한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의회를 갔으니까 예, 예. 의원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신들이 금리를 더 올리면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예. 경제가 나빠지고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겠죠.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파월 의장이 굉장히 단호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금리를 처음에 올리기 시작할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근데 지금은 실업률을 올리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FOMC에서도 실업률 올해 전망치를 4.5에서 4.1로 낮췄고, 그렇죠. GDP 성장 전망치는 플러스 0.4에서 1.0으로 올렸죠. 예. 그게 파월 의장이 금리를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근거로 엄청난 그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한 겁니다. 열어놨군요, 이거를. 올려도 된다. 네. 그렇게 좀 자신감을 피력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요. 네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처음에 하원에 출석했던 날, 그 이제 화요일 밤 증시랑 그리고 우리 이제 간밤의 증시가 너무 비슷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우리가 나스닥 빅테크들은 조정을 받았는데 맞아요. 간밤에 그런 증시도 이제 필비즈 아까 클로징벨에서 보셨을 텐데 네네. 우리가 흔히 이제 동남 쪽이라고 하죠. 이제 에너지주나 이제 전통 기업들, 예. 이쪽 기업들은 또 녹색불 상승이 맞아요. 있었고요. 또 간밤에도 재밌었던 게 러셀 2000 지수는 올랐단 말이에요. 지역은행주들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그날도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경기 판단에 의해서 저는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하니까, 예.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나쁠 거라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해서 예. 굉장히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했던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네네. 그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AI 빅테크들은요.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근데 AI의 성장은 멈출 수 없어. 그러네요. 그들은 돈이 많고 예. 경기 침체가 와도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여력도 있고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쏠림 매수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들만의 쏠림의 상승이 나왔던 건데 그게 약간 해소되고 약간 눌려있던 다른 중소기업이나 내수기업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그때 그리고 간밤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간밤에도 뭐 미국의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 조짐이 나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그것도 지금 빅테크가 조정이냐 하락이냐만큼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월가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동안의 쏠림으로 올랐던 AI 빅테크들을 좀 조정을 주고 그러니까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을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시장의 헷갈림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헷갈림이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림을 좀 예상하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요. 나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성장주 그리고 또 AI 관련주, 테크주 이런 쪽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약세가 불가피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제 AI 빅테크주들은요. 네. 이제 금리 둔감주로 바뀌었습니다. 금리 둔감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올려도 네. 그들은 자금 조달하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했을 때 보면은 오히려 그런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빅테크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면 중소기업들이 사실 더 박살이 나야 되는 건데 그렇구나. 그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게 빅테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다 좋아진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승 네. 각도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경기가 실질적으로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런 AI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 같이 좋아지면요. 살 게 지금 너무 많죠. 다 싸잖아요. 뭐 은행주, 지역은행주 아니면 전통기업, 내수주,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사야 되면 수급이 분산이 되죠. 상승 각도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오히려 경기가 막 갑자기 호황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좀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한 2주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던 게 사실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AI 관련주는 둘 다 오를 것이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상승 각도의 차이죠. 예, 근데 만약에 그 경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게 종목들이 좀 분산되는지 아니면 AI 쪽으로 더 쏠리는지 그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둘 다 어떤 선택지가 나와도 AI와 테크주들은 지금 계속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경기에 대한 자료잖아요. 네네. 파월 의장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여전히 불안한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점장님은 좀 경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게 제조업 그런 PMI 지수들은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서비스업은 좋고 예. 고용시장은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요. 네.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황에서는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예, 예. 그런 게 지금 주시에서 봐야 될 게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컨텐츠를 좀 꼽아 주셨네요. 영국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영국도 진짜 최근에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은 동결을 하는데 영국은 빅 스텝을 하더라고요. 네. 예. 이러면은 영국도 안 그래도 좀 불안하다고 하는 나라인데 이게 좀 버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걱정이 되죠. 유럽은요. 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경기가 미국처럼 안 좋은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예, 예.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요. 지금 10년물, 30년물 장기 금리가 작년에 9월, 10월에 고점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작년 9월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영국의 연기금이 마진콜,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다. 아, 그 시기였군요.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예. LDI라고 해서 부채연계 투자인데요. 네. 이게 국채를 레버리지로 금리가 낮을 때 산 거예요. 근데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증거금 부족이 연기금이요. 그쵸. 예, 이런 일이 예. 터졌던 게 그러다 보니까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해서 그런 장기물 금리를 1% 이상 떨어뜨려야만 했던 겨우 낮췄죠. 네. 예. 금리는 올리는데 양적 완화를 하는 그때 그 총리 교체되고 그 시기인가요? 그 시기죠. 아. 네. 근데 그렇다면은 다시 그 금리가 왔는데 많이 대비를 했겠습니다만 네네네. 영국에서 와 이거 또 혹시 연기금에 문제가 되는지 않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이게 당연히. 예. 사실 국채 금리가 올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영국의 연기금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불과 또 올 초에는 SBB 사태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국도 좀 걱정이 되고 또 그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는 잠잠하지만 그렇죠. 만기가 왔을 때 터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금리가 높았을 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 봤을 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계속 좋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착하면서 골디락스 얘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미스터리가 좀 찍히죠.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정말 경기가 하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변수로 영국이 무너질 가능성 그리고 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혹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지점장님의 포인트였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봤을 때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우리가 어떤 종목과 업종들을 가져가야 조금 더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구성을 좀 해야 될까요? 여전히 AI 빅테크들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물론 지금 과도하게 그들만 올랐던 쏠림은 해소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조정은 뭐 필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만큼 조정을 받고 갈지 그런 거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네네. 조정 시기는 뭐 비중 확대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견디시면 결국에는 또 7월 되면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고 또 진실의 순간이 시작이 되면 네. 결국에는 또 실적 가이던스가 늘어나는 AI 사업을 하는 빅테크들 위주의 다시 상승세가 또
뭐 길어야 뭐 한 달 안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일단 시장은 조정받을 때가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올랐던 나스닥과 테크주들 중심으로 조정폭이 단기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보고 많이들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점장님의 판단으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AI와 테크주의 쏠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분산이 좀 나와야 되는 시기여서 그 부분들을 간밤이나 지난주나 이렇게 다우지수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테크주들은 또 실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이다. 네. 지난 2분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한번 기대감 열어놓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WM의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